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물집만큼 뜨고 있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죠? 뜨고 있다고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김생민 씨가 하고 있는 영수증. 이런 팟캐스트 아시죠? 아이고, 영수증은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절정이죠. 그러니까요. 거의 대세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연예계 대표 짠돌리로 불리시죠? 김생민 씨가요. 애청자분들의 가계부를 분석하는 독특한 방식. 이게 큰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특히 절약을 잘할 때 great, 그리고 멍청한 소비를 할 때 stupid, 이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짠테크, 짠돌이 플러스 재테크 이런 대가로도 불리고 계시고요. 덕분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변에 짠돌이가 있잖아요. 밥도 같이 먹기 싫어, 술도 안 먹어, 이렇게 꺼리낌의 대상 짠돌이가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짠돌이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있대요. 그동안에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 짠돌이한테 나도 어떻게 하면 짠돌이 비법 배울 수 있어, 이 비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 거 아니야. 돈은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안 쓰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훈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부자 중에 김생민 씨보다 더한 짠돌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설마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구업체가 있죠? 이케아? 이케아 맞죠. 유동인구를 쓸어 모은다 이런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이케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28개국에 있대요. 그리고 매장이 340개.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네. 스웨덴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 지난해 총 매출을 찾아봤더니만요, 무려 35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요 42조 5천억 원. 장난 아니죠. 와. 비교 대상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대 가구업체가 얼마 전 성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한샘이잖아요. 네. 한샘의 무려 22배래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케아 직원 숫자가요, 무려 전 세계에 16만 4천여 명. 그리고 더 놀라운 숫자는요, 연간 이케아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 7억 8,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럽에서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대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근데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요, 크리스마스에 교회보다 이케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요, 실은 지난 금요일에 저도 저희 동네 근처 고양 있죠. 고양이로 불리는 고양. 거기에 이케아 매장이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금요일 오전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대충대충 갔어요. 근데 매장 문 여는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한 100여 명이 그 앞에 바글바글 몰려있는 거야. 커피를 공짜로 주거든. 너무나 놀랐습니다. 맛있던가요?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냥 일반 커피가 아니에요. 비싼 커피야. 아무튼요, 말 나온 김에 이케아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성공 비결도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보통 이케아의 성공 비결 얘기하면 직접 만드는 기쁨,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케아 효과, 이런 걸 꼽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학자가 듀크대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교수님의 이론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쉽게 이 이케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1940년대 미국에서는요, 케이크 믹스를 판매하는 사업이 엄청 인기를 끌었대요. 왜냐면 1940년대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그리고 한국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간 거야. 집안에서 여성들이 집안일만 해 왔었는데 이 전쟁터에 남자들이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요, 일을 하면 가족들을 위한 식사 이거 누가 만들어줘요? 어차피 여성들이 또 퇴근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퇴근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이 고된 일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 식품업계 회사들은요, 이런 여성들에게
간단하게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믹스를 만들어 팔면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크 믹스가 나왔는데 이 당시 나온 케이크 믹스는요, 가루를요 그릇에 담아서 물만 부어서 오븐에 넣으면 끝이야. 바로 케이크가 만들어져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들에게 케이크를 대접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거 엄청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의 반응이 의외로 차가웠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회사들이 이제 서베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맛에 문제가 있을까? 맛이 없나? 향이 좋지 않을까? 모양이 이상한가? 사업가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판매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수십 수백 번의 회의도 했겠죠. 개선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직원이요, 회의 시간에 재미난 얘기를 했대요. 한 주부에게 왜 케이크 믹스를 쓰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케이크 믹스 안 써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직장 여성이 회사에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컵라면에 햇반,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이것밖에 못 줘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면서 이거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컵라면에 햇반인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먹는데 이거는 그냥 배고픔만 없애는 거지 이거를 내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김치찌개 하나 정도 아니면 계란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내놔야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컵라면에 햇반 주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직접 데워 먹어 이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감지덕지긴 하죠.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케이크 믹스 이거는 믹스에 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건 내가 만들었다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 직장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생색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당시 한 CEO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주부들이 가족들에게 생색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크 믹스에서 우유와 달걀 성분을 빼버렸대요. 이 믹스를 쓰더라도요, 가족들 앞에서 이거를 믹스를 풀고 물도 넣고 우유도 넣고 달걀도 넣고 멋지게 막 휘젓는 거야. 이 믹스 형태로 휘젓는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일 수 있게, 생색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믹스를 팔았더니만 이게 또 막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글쎄, 저 같으면 팔 아픈데 뭐하러 그걸 해? 다 들어간 걸로 해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생색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자기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 기회가 더 소중히 느껴졌다는 거죠. 이케아 효과도 이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성별만 바뀐 거죠. 뭐냐면요,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주문만 하는 기존 가구, 이거는 남자들이 생색낼 기회가 없어. 그냥 이거 주문만 하면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가 그냥 배달돼서 집에 다 정리까지 해주죠. 근데 이케아 가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탁자 하나 구매하게 되면 집에 와서 직접 상판 다리에 다리를 붙여야 되죠. 이거 조립해가지고 나사 막 줘야 되죠. 물론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이케아 가게에 환장을 해.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들 앞에서 야, 나는 가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남편이야, 그런 아빠야, 이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데도 가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 생색을 낼 수 있게 이케아 가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조금 달라요. 와이프도 이거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 있죠. 누구도 아빠가 가구를 만들어서 멋있네 이러지 않던데. 아니 그러면 재수 씨는 애들한테 엄마는 이렇게 바쁜데도 이 가구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야, 이 생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색을 내는 효과가 또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요,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가구래도요, 기존의 완성품 가구보다 훨씬 값어치를 높게 친대. 더 비싸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존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고객의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믹스면 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끓일 수 있게, 또 가구면 그냥 주문만 하면 배송되게, 이게 가장 최고다,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생색낼 수 있게 적당히 불편하게 하라. 이 역발상,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부가 같이 만들다 보면 싸움도 많이 해. 맞아요. 꽉 잡으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꽤 있죠. 그래서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이케아 효과가 국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뭐냐면요, 근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믹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케이크 믹스 같은 것들 보면 우리나라에는요, 케이크도 있고 브라우니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파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많은 것들이요, 우유나 계란이나 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넣어서 멋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게 많이 팔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생색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야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 가서 생색낼 시간이 어딨어. 그 생색내고 있는 시간에 애들은 다 자버리는데. 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케아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헬 조선의 무서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케아 보면은 조립 설명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나사 조이는 것도 악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요, 저는 금요일 날 이케아에서 2만 원짜리 책장을 2개를 샀거든요. 네. 그거 우리 아들이랑 조립하는데 진짜 엄청 생색을 낼 수가 있더라고. 안 싸웠어요? 안 싸우죠. 우리 아들이랑 만들었다니까요. 아들이 꽉 너무 잡아 임마. 아니야.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잘 도와줬고요. 아들이 아빠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거야. 아빠가 저런 것도 하네? 아빠가 못도 박네? 너무나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저희는 주 4일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점 저희도 진짜 슬프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조립할 때 나무로 된 나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너무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세게 쳐갔더니 이게 딱 부러지더라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개망신 당한다는 역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네. 되죠. 다시 짠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케아의 성공 비결, 이케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이케아의 성공 비결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창업주. 창업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업주가요, 이름이 아주 재밌죠? 잉바르 캄프라드.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스웨덴 분이시죠. 이 캄프라드가 이케아를 시작한 게 194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당시에는 근데 가구점으로 시작하지 않았대요. 잡화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스웨덴에서는 동정업계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프라드는요, 1947년에 결단을 내렸대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다 안 돼. 단 거는 다 적고 나는 가구만 팔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예전 유명했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난 한 놈만 패겠어.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전략에 잘 먹혔는지 이케아 가구는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가구와 달리 생색낼 수 있게 한 이 역발상, 이게 잘 먹혀들었다는 거죠. 덕분에 캄프라드는요, 막대한 부를 쌓아서요, 스웨덴의 최고 부자이자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백만장자나 천만장자도 아니야, 억만장자가 됐대요. 그리고 이분 아직 살아 계시죠? 아직도 살아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라고 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요, 2015년 기준 순 자산이요, 이게 개인 자산이에요. 422억 달러. 장난 아니죠? 블룸버그 세계 부자 순위 9위래요. 원래는 4위였는데 좀 떨어졌어. 예. 이게 442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원이 넘잖아요. 국내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 회장 지금 누워 계시는 분, 이 양반보다 자산이 4배나 많아요. 호호.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스웨덴 북유럽 사람이잖아요. 북유럽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 모으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국내에서야 상속세나 소득세 이거를 절세는 당연히 하고 탈세까지 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근데 북유럽에선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소득세로 내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스웨덴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요 41.8%인데 41.8% 적용받는 사람도 거의 없죠. 근데 스웨덴은요 이게 57%. 공식적으로만 이건희보다 캄프라트가 15%포인트를
소득세를 더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캄프라트가 와 47조 원? 어떻게 모았을까요? 캄프라트도 탈세를 했을까? 짠돌이니까? 맞아요. 캄프라트의 비결은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특히 김생민도 울고 갈 정도로 짠테크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많이 벌기도 하지만 세금도 많이 내지만 짠내 나도록 아껴서 지금의 부를 쌓았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에이 세계 9위의 부자인데 아끼면 얼마나 아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캄프라트의 짠테크는요. 일반 서민들보다 더 철저하다고 합니다. 우선 그는요. 메모지도 아껴 쓴대요. 단순한 메모지인데 이거를요. 그냥 종이에 절대 안 쓴대요. 페이지를 잘라서 이면지로 만들어가지고 쓴다는 거야. 우리도 이면지 쓰잖아요. 아이 우리는 세계 9위 부자가 아니잖아. 왜 돈이 안 모여? 우리는 그래서 점점 모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캄프라트는요. 티백 같은 뭐 홍차나 이런 거 먹는 네. 거 이것도 한 번 먹고 절대 안 버린대요. 여러 번 우려 먹고요. 일회용 접시 이것도 일회용인데 한 번만 안 쓴대요. 다시 씻어서 사용한대요. 정말 김생민도 울고 갈 정도로 진짜 짠돌이죠. 근데 이 정도로 뭐 어떤 돈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기본이고 더 놀랄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분잖아요. 이런 양반들은 대부분 명품샵 갈 거 아니에요. 명품샵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캄프라트는 명품샵은 근처에도 안 간대요. 슈퍼마켓에도 비서나 가정부를 시켜도 될 텐데 자기가 직접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놀랍지만요. 가는 시간도 의외래요. 언제 가느냐? 문 닫기 직전에 간대. 왜 문 닫기 직전에 가겠습니까? 떨이 상품 사려고. 맞아요. 세계 최고 갑부가 떨이 상품 살러 이때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년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 이거 받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데요. 네. 망가진 부분만 예쁘게 수선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보낸다는 거야. 이건 받는 사람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요. 이 부자들 가장 기본이 명품차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거 이름만 들어봤는데 바이마흐? 마이바흐인가요? 아무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억 원짜리 명품차 뭐 한 대도 아니고 막 질비하잖아. 네. 얼마 전에도 예능 프로인가 도쿄에서 보니까 차가 막 20몇 대가 서 있더라고요. 이건희 차가 마이바흐예요. 그런가요? 저는 바이마흐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요. 이런 차가 많을 것 같은데 캄프라트의 차는요. 오히려 소박할 정도래요. 한동안 그의 차는요. 박 PD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볼보 240. 몰라요. 이거 모르나요? 예. 왜냐면 박 PD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993년산이래요. 이야. 20년도 넘은 구식이니까 박 PD가 모르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낡은 차를요. 아니 운전수 당연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운전수를 안 맡기고요. 혼자서 몰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았대요. 진짜 자린고비 아닙니까? 게다가요. 이 차가 20년 넘었으니까 이게 부하 직원들도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나 봐. 제발 차 좀 바꾸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그랬더니 캄프라트가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아직 쓸만한데 왜 바꾸라고 역정까지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캄프라트가 요즘도 그 차를 타고 다닐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드디어 아까 마이바흐? 네. 이 차를 구매해서였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이요 1926년생이에요. 이야. 90세가 넘었어. 이렇게 90세가 넘었는데도 고령에 직접 운전하는 거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위험하다. 만류를 했대. 아예 차를 못 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타던 차는 그냥 가만히 주차장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신격호 할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형이에요? 캄프라트가 더 형 아닌가요? 그런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캄프라트는 이렇게 차뿐만 아니라요 전용기를 몇 대 사고도 남을 정도로 재력을 갖췄지만 비행기 탈 때 저가 항공사 그것도 이코노미석만 아직도 이용을 한대. 네. 게다가 이 비행기를 타는 것도요 400km 이내에는 이 비행기를 또 안 탄대요. 이유가 뭐냐?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기차가 더 편해서 뭐 예전에 누구죠? 김정일은 비행기 격추당할까봐 네. 기차만 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캄프라트는 그 이유는 아니고요. 비행기에는 없는 기차만의 장점이 있어서 기차를 탄대요. 경로우대? 맞아요. 세계 9번째 갑부가 경로우대 할인을 챙기기 위해서 기차를 탄대요. 너무나 지독하지 않나요?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캄프라트가 누구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누구처럼 명품차 몇 대씩 구입해서 뭐 전용 트랙에서 막 신나게 달려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펑펑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쓸 그런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떨다니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캄프라트의 지독한 짠테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요, 이 이론이 경제학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물리학, 생리학에서 나온 법칙인데 이게 경제학까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법칙이 뭘까요? 이름은요, 베버 페히너 법칙. 둘 다 이름이에요. 네. 베버는요, 19세기 생리학자. 그래서 아까 생리학 얘기를 한 거고요. 이분이 발견해가지고 처음에는 베버 법칙으로 불렸대요. 근데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페히너란 분이 계시대요. 이분이 이 베버 법칙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생리학, 물리학, 철학, 일반인들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이론들이 다 접목돼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가르쳐주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돼. 너무나 쉬운 이론이기 때문에. 원래 진리는 보기보다 간단하다고 그쵸? 하잖아요. 복잡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법칙은요, 자극의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감각의 증대율은 점차 약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의 강도는요,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거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초가 10개 켜져 있는 방에 들어갔었을 때 이때 양초 한 개를 더 불을 붙이게 되면 많이 밝아졌다고 보통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양초가 100개 켜져 있는 방에 양초 하나 더 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키나만 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보통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이거 우리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 거랑도 비슷할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빵을 처음 한 개 먹을 때와 5개 먹고 나서 또 하나 먹을 때 만족도가 똑같나요? 다르죠. 물론 그 맛있는 친구들이란 예능 프로에 나오는 김준현 씨 같은 경우 이 친구는 계속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돈 벌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럴까요?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5개 먹은 다음에 어떻게 6개를 먹습니까? 못 먹죠. 이 법칙도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날수록 만족도가 줄어든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첫사랑 맨날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런가요? 아무튼요, 베버 페이너 법칙, 물리학, 생리학, 철학 이렇게 얘기했지만 듣고 보시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 베버 페이너 법칙을 아느냐 모르냐로 자신의 부의 운명,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 운명이 갈릴 수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요, 베버 페이너 법칙을 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알고 있지만 부자가 안 됐잖아요. 하지만 부자들, 특히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엄청 부자 되는 사람 말고 자수성가의 대표격인 그런 부자들은요, 대부분이 베버 페이너 법칙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도 예를 들면 매우 이해하기가 쉬워요. 앞서 제가 금요일날 이케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한 부부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이사를 가니까 가구를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부부간에 살짝 말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남편은 대출금도 많은데 그냥 전에 쓰던 거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동안 내가 이렇게 낡은 거 꾹꾹 참아가면서 썼는데 이거 계속 쓰라는 거 말이 안 돼. 이번에 싹 다 바꾸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심하게 싸운 건 아니고 약간의 말다툼 정도로 하는 걸 본 거죠.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면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평상시에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아까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진짜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알뜰살뜰 발발 떨면서 쓰던 사람이 집을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 가구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한꺼번에 싹 바꾸고 왔잖아요.
집을 옮기는 것도 자기 돈도 아니죠. 은행 돈이잖아. 대부분 대출받아서. 그래가지고 은행빚도 늘어났는데 이것저것 살림까지 바꾸면서 대출이 더 늘어나 버려. 새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이것도 바로 배버 페이너 법칙 때문이라고 해요. 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양초가 10개 켜져 있는 방에 양초 하나 더 붙이면 무척 밝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0개가 켜져 있는 방에 양초 하나 더 켜도 아무 차이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네. 평상시 100만 원 쓰려고 하면 아주 발발발 떨어. 너무나 부담스러워. 근데 집을 옮기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씩 쓰잖아. 네. 수억 원 쓴 다음에 100만 원? 에이, 그까짓 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푼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집 살 때만 생기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흔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바꿀 때 있죠. 공짜 폰 살 때랑 100만 원이 넘는 갤럭시나 아이폰 10 뭐 이런 거 살 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공짜 폰일 경우 액정 보호 필름 케이스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더라도 엄청 싸구려로 하죠. 그냥 나눠주는 거 번들로. 보통 그렇게 하고 보험 같은 거 당연히 가입하지 않죠. 하지만 100만 원 넘는 갤럭시나 아이폰 10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액정 필름이나 케이스 당연히 이에 어울리는 고급으로 하죠. 보험 대부분 가입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100만 원에 각종 액세서리, 보험 이런 거 합치면 10만 원? 아니면 2, 30만 원까지 훌쩍 더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스마트폰 사는데 100만 원 넘는 돈을 썼어.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 쓰는 거? 에이, 그까짓 거. 이런 심정으로 고민 없이 돈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뿐만일까요? 카메라나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나 오디오 비싼 거 사면요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카메라 장식장, 오디오 장식장 뭐 이것저것 사고 렌즈도 이것저것 사고 삼각대 사고. 맞아요. 삼각대도 그냥 써도 될 거 고급으로 장만하잖아. 그리고 전용 백도 사죠. 맞아요. 이래서 용어도 있죠. 장비병. 네. 장비병이 이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러한 증상은 결혼할 때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집 마련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식장 구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되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촬영비, 혼수품, 신혼여행 경비 이거 그냥 껌값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 결국은 이것저것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기서 요즘 요게 트렌드인데 요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래요, 그것도 해주세요. 예산을 대부분이 초과해버려. 신혼여행 도쿄나 오사카로 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 얘기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고 박 PD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독일 경제학자이자 이분도 기자더라고요. 이름이 재밌어요. 한오백년 뭐 이런 그러게. 이름이 한오백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배버 페이너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돈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까 얘처럼 새로 집을 장만하거나 이사하는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둔 커플, 비싼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장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야. 비싼 물건 샀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사게 만든다는 거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도 가보면 이런 일들 많지 않나요? 비싼 물건 옆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 그 물건만 있었으면 이거 너무 비싼데 했는데 그 옆에 바로 그거에 한 10배 되는 그런 물건을 딱 놔. 일부러 배치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판다고 경고를 해요. 이분은요. 이 때문에 이거 사야 해. 지름신이 내리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너무 많이 지출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제품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 한오백의 주장에 따르면요, 보험이나 펀드, 주식 이것도 얼마 안 되는 푼돈이라는 인식을 심어 넣어서 묻지마 투자 이거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대요. 보통 이런 광고 많이 보시죠. 커피 한 잔 값으로 투자하세요. 하루 교통비로 보험 드세요. 이런 광고 왜 나오겠습니까? 커피 한 잔 값으로 투자해서는 우리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에서도 소개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같으면 이런 거 투자 안 할 사람들도. 그런데 캄프라트와 같은 짠테크의 달인들은 다르대요. 이 배버 페이너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 이거의 함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지독한 구수대가 되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심리적 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의 그 당시의 절대적 가치, 이것만 놓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거,
아까 캄프라트가 종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이거 재활용하는 거 이거 당연히 재활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티백 같은 거 이것도 우려먹는 게 맞고 슈퍼마켓도 폐점 직전에 떨이 상품 사고 자동차도 고장나기 전까지 타는 거 김생민처럼 돈을 안 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단돈 10,000원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이 캄프라트 같은 짠테크의 달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티백을 여러 번 우려내면은 안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트 떨이 때 물건을 산다. 특히 생물 요런 거 사면 식중독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죠. 네. 근데 이분이 90세 넘게 장수하고 있잖아.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장수하는 거 보면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구석기인의 이 내장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궁상을 떨어야 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같은 경제 환경에서 제 드래곤처럼 부모를 잘 만나거나 아니면 최순실처럼 비선실세가 되지 않고 개인의 돈만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까짓 것 생각에 그냥 쓰면서 전세금 모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하나 모으는데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도 9점 몇 년을 모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짠테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거 못하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큰 돈을 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 예를 들어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좀 좋은 걸 샀다든지 IT 장비 같은 거 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그와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요.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집 사면 집 계약하자마자 가구부터 사러 가잖아. 스마트폰도 사자마자 액세서리 사러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며칠 동안 미뤄두는 거예요. 집을 계약했다고 당장 가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또는 보름 이상 심사숙고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비싼 스마트폰도 당장 고급 액세서리를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미루면서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고심을 하다 보면 베버 페이너 법칙의 함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100%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꼈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죠. 남한테 베푸는 것까지 아끼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렇게 아꼈던 캄프라트 있죠. 김생민도 울고 갈 정도로 짠돌인 캄프라트. 이렇게 아낀 사람이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기부할 때만큼은 엄청난 큰 손이래.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는요 1982년 자신의 지분 모두를요 슈티스슈잉 잉카 재단에 기부를 했대요. 이게 이명박이 만들었던 청계재단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재단이에요. 잉카 제국의 재단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요 소유권도 이 재단에 대한 소유권도 내놨다고 합니다.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니세프 있죠. 국제연합 아동기금 여기에 최대 후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캄프라트는요 스위스 예술학교에도 50만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3억 7천만 원을 얼마 전에 기부했는데 이때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부하세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무덤에는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물론 캄프라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캄프라트가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 약간의 탈선을 했었대. 왜냐면 아까 1926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스웨덴에서도 나치가 설쳤다는 거야. 그래서 나치에 동조해서 일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분은요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나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다 사과를 했대요. 자신이 어렸을 때 철 모를 때 했던 짓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거에 대한 잘못을 갚으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아무튼요 저희 경물진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자신에겐 캄프라트나 김생민 못지않은 짠돌이가 되시길 바라겠지만 남한테는 캄프라트 못지않은 큰 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는 짠돌이긴 한데 근데 기부에 큰 손은 아직까지 못 대고 있죠. 짠돌이긴 하죠. 근데 작은 손이야. 기부에는 작은 손이지만 그래도 저희 팟빵 게시판에 보시면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기부한 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더 벌어서 또 하자고요. 그렇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이 팔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생색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야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에 가서 생색낼 시간이 어딨어. 그 생색내고 있는 시간에 애들은 다 자버리는데. 예.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케아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헬조선의 무서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케아 보면은 조립 설명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나사 조이는 것도 악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요, 저는 금요일 날 이케아에서 2만 원짜리 책장을 2개를 샀거든요. 네. 그거 우리 아들이랑 조립하는데 진짜 엄청 생색을 낼 수가 있더라고. 안 싸웠어요? 안 싸우죠. 우리 아들이랑 만들었다니까요. 아들이 꽉 너무 잡아 임마. 아니야. 우리 아들이 너무나 잘 도와줬고요. 아들이 아빠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거야. 아빠가 저런 것도 하네? 아빠가 못도 박네? 너무나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저희는 주 4일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점 저희도 진짜 슬프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조립할 때 나무로 된 나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너무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세게 쳐갔더니 이게 딱 부러지더라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개망신 당한다는 역효과가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네. 되죠. 다시 짠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케아의 성공 비결, 이케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이케아의 성공 비결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창업주. 창업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업주가요, 이름이 아주 재밌죠? 잉바르 캄프라드.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스웨덴 분이시죠. 이 캄프라드가 이케아를 시작한 게 194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당시에는 근데 가구점으로 시작하지 않았대요. 잡화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스웨덴에서는 동정업계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프라드는요, 1947년에 결단을 내렸대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다 안 돼. 단 거는 다 적고 나는 가구만 팔겠어.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예전 유명했던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난 한 놈만 패겠어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자기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 기회가 더 소중히 느껴졌다는 거죠. 이케아 효과도 이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성별만 바뀐 거죠. 뭐냐면요,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주문만 하는 기존 가구, 이거는 남자들이 생색낼 기회가 없어. 그냥 이거 주문만 하면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가 그냥 배달돼서 집에 다 정리까지 해주죠. 근데 이케아 가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탁자 하나 구매하게 되면 집에 와서 직접 상판 다리에 다리를 붙여야 되죠. 이거 조립해가지고 나사 막 줘야 되죠. 물론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이케아 가게에 환장을 해.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들 앞에서 야, 나는 가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남편이야, 그런 아빠야, 이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데도 가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편, 생색을 낼 수 있게 이케아 가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조금 달라요. 와이프도 이거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그 있죠. 누구도 아빠가 가구를 만들어서 멋있네? 이러지 않던데. 아니 그러면 재수 씨는 애들한테 엄마는 이렇게 바쁜데도 이 가구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엄마야, 이 생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생색을 내는 효과가 또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요,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가구래도요, 기존의 완성품 가구보다 훨씬 값어치를 높게 친대. 더 비싸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존 경제학 이론에서는요, 고객의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믹스면 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끓일 수 있게, 또 가구면 그냥 주문만 하면 배송되게, 이게 가장 최고다,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만 생색낼 수 있게 적당히 불편하게 하라. 이 역발상,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부부가 같이 만들다 보면 싸움도 많이 해. 맞아요. 꽉 잡으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꽤 있죠. 그래서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이케아 효과가 국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뭐냐면요, 근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믹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케이크 믹스 같은 것들 보면 우리나라에는요, 케이크도 있고 브라우니도 있고 호떡도 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파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많은 것들이요, 우유나 계란이나 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넣어서 멋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게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물집만큼 뜨고 있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죠. 뜨고 있다고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김생민 씨가 하고 있는 영수증. 이런 팟캐스트 아시죠? 아이고, 영수증은 뭐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절정이죠. 그러니까요. 뭐 거의 대세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연예계 대표 짠돌리로 불리시죠. 김생민 씨가요, 애청자분들의 가계부를 분석하는 독특한 방식, 이게 큰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특히 절약을 잘할 때 great, 그리고 멍청한 소비를 할 때 stupid, 뭐 이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짠테크, 짠돌이 플러스 재테크, 뭐 이런 대가로도 불리고 계시고요. 덕분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주변에 짠돌이가 있잖아요. 아, 밥도 같이 먹기 싫어, 술도 안 먹어, 이렇게 꺼리낌의 대상 짠돌이가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요즘은 짠돌이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고 있대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그 짠돌이한테 나도 어떻게 하면 짠돌이 비법 배울 수 있어, 이 비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럴 거 아니야. 돈은 안 쓰는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안 쓰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훈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부자 중에 김생민 씨보다 더한 짠돌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설마 그럴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구업체가 있죠. 이케아? 이케아 맞죠. 유동인구를 쓸어 모은다, 뭐 이런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뭐 이케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28개국에 있대요. 그리고 매장이 340개. 스웨덴 기업이잖아요. 네. 스웨덴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 지난해 총 매출을 찾아봤더니만요, 무려 35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요 42조 5천억 원. 장난 아니죠. 와. 비교 대상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대 가구업체가 얼마 전 성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한샘이잖아요. 네. 한샘의 무려 22배래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케아 직원 숫자가요, 무려 전 세계에 16만 4천여 명. 그리고 더 놀라운 숫자는요, 연간 이 엄청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비자의 반응이 의외로 차가웠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회사들이 이제 서베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맛에 문제가 있을까? 맛이 없나? 향이 좋지 않을까? 모양이 이상한가? 사업가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판매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수십 수백 번의 회의도 했겠죠. 개선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직원이요, 회의 시간에 재미난 얘기를 했대요. 한 주부에게 왜 케이크 믹스를 쓰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케이크 믹스 안 써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직장 여성이 회사에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한테 컵라면에 햇반,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이것밖에 못 줘요. 그런데 이걸 내놓으면서 이거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컵라면에 햇반인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주는 대로 먹는데 이거는 그냥 배고픔만 없애는 거지, 이거를 내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김치찌개 하나 정도, 아니면 계란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서 내놔야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컵라면에 햇반 주면서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직접 데워 먹어 이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감지덕지긴 하죠.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케이크 믹스
이거는 믹스에 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건 내가 만들었다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 직장 여성들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생색낼 수가 없다는 거야. 아하. 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이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어요, 이랬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당시 한 CEO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주부들이 가족들에게 생색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크 믹스에서 우유와 달걀 성분을 빼버렸대요. 이 믹스를 쓰더라도요, 가족들 앞에서 이거를 믹스를 풀고 물도 넣고 우유도 넣고 달걀도 넣고 멋지게 막 휘젓는 거야. 이 믹스 형태로 휘젓는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일 수 있게, 생색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믹스를 팔았더니만 이게 또 막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글쎄, 저 같으면 팔 아픈데 뭐하러 그걸 해? 다 들어간 걸로 해 그냥, 이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생색낼 수 해야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 7억 8,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럽에서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대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근데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요, 크리스마스에 교회보다 이케아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라고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요, 실은 지난 금요일에 저도 저희 동네 근처 고양 있죠, 고양이로 불리는 고양, 거기에 이케아 매장이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금요일 오전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뭐 그냥 대충대충 갔어요. 근데 매장 문 여는 시간이 오전 10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9시 40분에 도착했는데 한 100여 명이 그 앞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거야. 커피를 공짜로 주거든. 너무나 놀랐습니다. 맛있던가요? 커피가 맛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냥 일반 커피가 아니에요. 비싼 커피야. 아무튼요, 말 나온 김에 이케아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성공 비결도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보통 이케아의 성공 비결 얘기하면 직접 만드는 기쁨, 그래서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케아 효과, 이런 걸 꼽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학자가 듀크대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교수님의 이론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쉽게 이 이케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1940년대 미국에서는요, 케이크 믹스를 판매하는 사업이 엄청 인기를 끌었대요. 왜냐면 1940년대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그리고 한국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간 거야. 집안에서 여성들이 집안일만 해 왔었는데 이 전쟁터에 남자들이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대신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여성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요, 일을 하면 가족들을 위한 식사 이거 누가 만들어줘요? 어차피 여성들이 또 퇴근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퇴근하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식사 준비하는 이 고된 일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 식품업계 회사들은요, 이런 여성들에게 간단하게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믹스를 만들어 팔면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케이크 믹스가 나왔는데, 이 당시 나온 케이크 믹스는요, 가루를요 그릇에 담아서 물만 부어서 오븐에 넣으면 끝이야. 바로 케이크가 만들어져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들에게 케이크를 대접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거